제가 거기서 상세하게 왜 조서에 대한 증거력을 정하는 문제가 그거는 규칙으로 정할 사항이지 재판관이 일방적으로 정할 사항이 아니다. 규칙 제정 절차를 거쳐야 된다고 제가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는 재판관님이 말씀하시는 거 하나하나에 다 이의를 제기할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을 안 했지만 저는 강일원 재판관이 개인 독단으로 규칙을 제정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포괄적 이의입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어떤 그 중거법 문제를 무슨 마치 무슨 민사법이 준용되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법적 근거가 없어요. 명백히 헌법재판소법 40조에 절차에 관해서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일에 이걸 준용을 안 하시려면 왜 준용을 안 하는지에 대한 설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법률에 명백히 준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나는 해석이 틀리다. 그러니까 준용 안 하겠다. 이거는 어디에 그런 근거가 김평우 있습니까? 변호사님 그러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강일호 재판관이 지금까지 하신 건 전부 법률에 위반된 건데 그거를 마치 대표 변호사가 동의했으니까 넘어가겠다. 그거는 법률을 오해하신 거예요. 법률에 위반되는 행동은 판사도 할 수 없는 겁니다. 했더라도 그건 무효예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 헌법재판소법 40조에는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헌법재판은 헌법재판의 성질에 맞게 적용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매일 재판관 회의를 거쳐서 이 절차나 진행이나 모든 것에 대해서 회의를 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지금까지 소송을 수행해온 대리인들께서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쌍방 대리인들께서도요.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크게 이의를 하신 분이 안 계십니다. 그리고 재판장님, 그거는 사리가 맞지 않는 말씀이에요. 그 부분은 아니, 서면으로 써내십시오. 국회가 만든 법률이 그렇게 정했는데 이거를 갖다가 국회 법률을 무시하고 재판관하고 변호사들이 둘이서 합의하면 법률을 깰 수 있습니까? 준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준용은 준용 그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왜 준용이라는 걸 뜻을 갖다가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해요? 준용한다는 건 적용하는 방법에 관한 문제지 적용하지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재판 진행은 재판장이 하는 겁니다. 아닙니다. 재판 진행에 대해서 의견을 말할 수 들어보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김평우 변호사님, 지금 않습니까? 저희가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에 대해서도 굉장히 참고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나치십니다. 아니 뭐가 지나쳐요? 저는 법을 설명한 것밖에 아무 설명이 없었습니다. 저는 아까 발언하실 때도 재판부에 대해서 굉장히 모욕적인 언사와 지난 기일에 재판부에 대해서도 삿대질이랑 헌법재판관식이나 하느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저희가 문제 삼을 수도 있지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녹음이 다 되어 있습니다. 그 그래요. 부분은. 녹음을 다 틀어보시죠. 그럼 제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다음- 법이 있느냐고 이야기했지 그거를 갖다 뭐가 잘못돼요? 다음 진행하겠습니다. 재판장님, 원만한 재판 진행을 방해하고 이 신성한 헌법재판의 권위와 신뢰를 저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재판부에서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국회를 대표하는 소추위원의 생각입니다.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부분은 저희가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품격 있게 재판이 진행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이 일반 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사건입니다. 이 사건이 형사 사건이 아닌 것처럼 이 사건은 민사 사건이 아닙니다. 민사 사건은 당사자 처분주의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합의하면은 사실 문제라든가 또 절차 문제도 어느 정도는 그것이 법의 정신에 반하지 않는 한은 합의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헌법을 다루는 헌법 소송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이거는 물론 형사재판은 아니지만 또 더군다나 민사재판하고는 거리가 아주 멉니다. 형사재판은 오히려 이 지금 소추된 사건들이 전부가 형사 사건이 위주가 되어 있기 때문에 형사소송법을 적용하는 게 훨씬 맞습니다. 민사소송법은 이 사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오히려 이 사건은 헌법소송이기 때문에 헌법의 정신에서
저희가 민사 다뤄야 소송 되는 겁니다. 민사 그런데 당사자 처분주의를 여기다 적용한다는 건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저는 저희가 봅니다. 당사자 처분주의 적용했다고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아니 뭐 당사자 변호사들끼리 합의했으니까 이거는 넘어가겠다. 그게 당사자 처분주의 제가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적이 없습니다. 아니죠. 그런 뜻 아닙니까? 말씀은 안 했었지만 주심 재판관님이나 지금 재판장님이나 지금 여기 이중환 대표하고 다 이야기가 된 거니까 더 이상 이야기하지 말자. 그것이 변호사님, 처분주의지 뭡니까 그러면? 그건 오해가 있으시죠. 그건 아니-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도 증거 신청은 쌍방에서 하시지 않습니까? 아니 헌법 문제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다? 그거는 어느 법에도 근거가 없는 거예요. 시기에 늦은 공격 방어 방법이라고 하는 건 민사 소송에만 적용되는 겁니다. 형사 사건에서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피고인의 유리한 증거가 사후에 발견됐더라도 결심 단계에서 발견됐더라도 그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야 제가 되는 것이 정리- 인권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런데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인권 침해한 것도 넘어가자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시기에 늦었기 때문에 헌법 문제를 다룰 수 없다. 인권 침해 문제도 다룰 수 없다. 이거는 헌법의 근본 정신을 저는 여기에 이 사건이 또 이 법원이 헌법재판소고 헌법 사건을 다룬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절대로 그렇게 함부로 그렇게 헌법 문제를 갖다가 마치 이중환 대표하고 누가 합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신다 그러면 저는 거기 점에 대해서는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 소추 절차에 대한 부분은 지난 준비기일에 이렇게 주장을 철회하시는 걸로 정리를 하셨는데요. 다시 말씀하시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재판부에서 깊이 논의를 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법률 문제이기 때문에 증거가 필요 없다. 그거는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원래 법률 해석은 판사가 일방적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특히 헌법이라든가 외국의 선례라든가 이러한 것들은 입증사항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사항이고 입증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만일에 그 점에 대해서 강일원 재판장님이 회장님이 나는 미국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나는 외국법도 잘 안다. 그거는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재판관님들이 알고 있는 헌법에 관한 지식은 개인적인 지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재판하면 안 됩니다. 법에 대한 지식도 입증사항입니다. 이거는 어느 책이나 다 잘 보세요. 사실 문제만 입증사항이 아니고 법률 문제도 모든 사람에게 공지된 사실이 아니면 그것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입증을 안 받겠다. 난 다 안다. 이거는 오만입니다. 그리고 판사라고 해서 모든 법을 다 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반드시 입증해야 됩니다. 그리고 재판관님이 자기 주장을 동조하는 증인을 최소한 몇 사람 여기 불러야 돼요. 왜 그러냐면 아무 증인도 없는데 아무 근거도 없는데 내가 다 아니까 이게 법이다. 내가 해석하겠다. 이거는 정말로 법이 무언지 모르는 그야말로 오만입니다. 판사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안다고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법이라는 게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전문적인 겁니까? 그런 거를 갖다가 판사가 마치 자기가 다 아는 것처럼 그거 설사 자기가 개인적인 지식이 있더라도 그것이 모든 사람이 다 수긍할 수 있는 지식이라는 증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뒷받침이 있어야 되잖아요. 왜 뒷받침을 안 하고 혼자서 내가 아니까 이게 법이다 재판 안 하겠다. 이거는 근거가 없는 말씀이에요. 법도 입증해야 되는 겁니다. 네, 특히 잘 알겠습니다. 외국법, 헌법, 외국 사례 이런 건 전부가 다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도 없이 어떻게 자기가 그걸 가지고 근거로 재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아까 권성동 법사위 대표에게 질문한 사항이 37가지인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할 것이냐 말 것이냐는 권성동 소추위 대표께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정에서는 재판부가 권성동 대표를 대리해서 결정을 하고 있어요. 재판부가 권성동의 대리인입니까? 이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두 번째로, 잠깐만 기다리세요. 두 번째로, 어떤 기피 신청이 있을 때는 그 기피 신청 사유가 무엇인지 들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판단하시기 전에. 네. 아까 저희가 신청한 그 사유를 보면은 강일원 재판관의 불적법한
직권 증인 신문에 대해서 동영상을 가지고 녹취록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습니다. 그 녹취록에 가지고 그것을 입증하겠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은 그것을 보시고 과연 이게 직권 오버한 직권 신문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법원이 아무리 그 문제를 판단할 수 있는 전국적 결정은 법원에서 하시더라도 일단은 어떤 내용이었나 하는 거는 이러한 중요한 헌법재판에서는 국민들에게도 알려줄 수 있는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국민들이 피청구인 대리인들이 이러이러한 점을 불만을 가지고 기피 신청을 했구나 하는 것을 국민들도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국민들한테 보여주기도 전에, 제출하기도 전에 우리는 기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다면 도대체 주권자인 국민을 뭐로 아는 겁니까? 재판관이라 하더라도 모든 문제에서 올마이티한 건 아닙니다. 헌법에 주어진 권한 범위 내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거지, 헌법을 넘어서고 국민들에게 알 권리도 다 박탈하고 변호사들의 변론권도 다 박탈하고 그런 권리가 어디에 재판관들한테 있습니까? 우리나라가 아무리 후진국이지만 이거는 너무한 겁니다. 지금 경제 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재판을 이렇게 한다 그러면 이게 지금 전 세계에 지금 방영되고 있는 건데 어떻게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참으로 유감입니다.